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지 전용에 대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채석장 채굴 장벽의 안정 및 녹화 방법. 그러니까는 큰 범주로 보면은 토석 채취지 그 복구 공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총 그 토석 채취지 복구 공사의 이게 하나 이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채석장 채굴 장벽이 있고 그 다음에 보전 구역에 대한, 그 다음에 산물 처리장 및 퇴적장 구역에 대한, 그 다음에 진입로 기타 구역에 대한 그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어떤 패턴 나오느냐, 채석장 채굴 장벽의 안정 및 녹화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제 2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토석 채취지 복구 공사에 있어서 그 안정 및 녹화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네 가지 구분 다 적어야 되겠죠. 그게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또 이제 혹시 아마 이게 대부분 아마 산림과 임업 기술 보고 참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산지관리법에 있어서 이제 산지 전용 산지 일치 사용 산지 복구 설계 기준에 성인 기준에 대해서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산지 전용 산지 일치 사용 경우와 그 다음에 이런 토석 채취지 토석 채취 지역에 대한 복구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세부 기준을 보시면은 산지관리법에 있는 부분하고 여기 산림과 임업기술에 있는 내용 부분하고 약간 좀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중점적으로 짚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산지관리법의 개요로 저는 또 시작을 해주겠습니다. 자, 산지관리법의 목적. 먼저 첫 번째,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존하고 이용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의 증진을 도모한다라는 것. 이게 산지관리법의 기요로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채석장 채굴 장벽 안정 및 녹화 방법의 상위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토석 채취지 복구 공사. 토석 채취지 복구 공사는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채석 작업이 종료된 직후에 채석 적지를 식생 녹화 공사에 적합하도록 잘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붕괴 방지를 위한 사면 안전 공사를 실시한 뒤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경관적이며 자연 친화적인 식생으로 최선의 기술로 훼손된 인지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녹화시키는 일. 이것이 토석 채취지 복구 공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와서는 그럼 이러한 토석 채취지 복구 공사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언급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어요. 먼저 첫 번째, 보전구역에 대한 안정 및 녹화가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채석장 채굴 장벽의 안정 및 녹화. 그 다음 세 번째, 산물 처리장 및 퇴적장 구역에 대한 안정 녹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진입로 기타 구역에 대한 안정 및 녹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와서는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채석장 채굴 장벽의 안정 및 녹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 규정은 어디를 따르느냐? 먼저 첫 번째, 자, 산지 관리법에 있어서 복구 설계서의 작성 기준에 준하여 안정 및 녹화를 실시를 한다. 라고 저는 처음 시작을 해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최초 소단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차폐 식재를 통해서 경관 관리를 유지를 해준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직 높이 15m 이하의 간격으로 폭 5m 이상의 소단을 설치를 한다. 단, 이제 소단을 설치함에 있어서 이제 배수 처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단의 내측에 횡수로를 설치를 한다라는 것. 이 부분 제가 그림으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그 또 소단과 소단 사이에는 그 일정 간격으로, 그러니까 비탈 부분에 대해서는 종수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랫부분으로 흐르는 종수로를 설치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각도 부분이 이제 그 산지관리법과 달라요. 책에서는 비탈면의 각도는 60도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산지관리법에서는 75도 이하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그냥 75도로 그냥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소단상에는 60cm 두께로 객토를 실시를 하고, 자, 수목을 식재를 한다라는 것. 그 다음 여섯 번째, 안반 비탈면에는 그 식생산 공법이라든지 세직 공법을 적용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반 그 비탈면에 있어서 그 전리 그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이게 그 비탈면을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본 그 비탈면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보면은 그 전리 방향,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뭐 세로로 나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퇴적암처럼 이렇게 그 단층으로 가로로 되어 있다라든지, 이 전리 그 방향에 따라서도 다른 공법을 적용한다는 거.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이 아랫부분, 그러니까 안반 비탈면하고 그 동일한 방향으로 그 전리 방향에 나 있는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불안정한 사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앵커 받기 공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록볼트 공법을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비탈면 방향에 대해서 수평 방향, 이거는 이게 그 수직 방향이라고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토양이 그 붙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뒤에 콘크리트 종자 뿜어 붙이기나 종비토 뿜어 붙이기를 적용을 한다라는 것. 예, 이게 그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설명으로는 이제 연약 지반에 대해서는 그 돌 단쌓기로서 사면을 안정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질의 안반 사면에 대해서는 분사식 씨 뿌리기나 종비토 뿜어 붙이기에 의해서 사면을 녹화를 한다라는 것. 굉장히 좀 공법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법에 대한 그 이름 꼭 그 반드시 그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성막이 또는 산비탈 그 돌쌓기 부분에 대해서는 야면석이라든지 채석장의 폐석으로서 찰쌓기를 실시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단 내에 이제 그 60cm로 이제 객토를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출 방지를 위해서 소단 내측에 암거 시설이라든지 면거 시설을 해주고, 찰쌓기 또는 혼합 쌓기를 적용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절개 그 비탈면의 그 표면에 그 요철 부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울퉁불퉁해서 시공하기가 이제 쉬운 부분, 울퉁불퉁한데 시공하기 쉬운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집 공법이라든지 뭐 식생산 공법, 그 다음에 종비토 뿜어 붙이기 공법으로 그 시공을 한다라는 것이 이에 대한 그 설명이 될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그 녹화 방법을 설명을 해주면은 그 이제 측면도를 이제 하나 이제 그려주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그림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여기 아까 CSW님께서 그 캡처해 오신 부분, 예, 이 부분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아마 그 산림과 임업 기술에서 지금 캡처하신 건데, 먼저 여기 그 하단 부분에 여기 그 낙석, 이 제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 낙석 방지책 제일 하단부에 그 여기 수목식재 뒷부분, 그러니까 배수구 그 뒷부분에 그 낙석 방지책을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목으로서 차폐 수벽, 그러니까 이 안반비 탈면이 안 보이게끔 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또 둔덕을 쌓아서 조성을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소단 제일 그 비탈면 제일 아랫부분에서는 비탈 및 그 배수로를 설치를 해준다라는 것.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상부 쪽으로 올라갈게요. 상부 쪽에서 또 해줘야 되는 건 이제 산림식생 부분이 있고, 산림식생 바로 아랫부분에는 그 위에 방지시설, 그러니까 낙상 방지 시설을 그 철책을 이제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에서는 돌림 배수로, 우리가 현장에서는 산마루 척구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제 재질은 일반 토사로도 될 수가 있고 떼수로도 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그 대규모 그 채석 그 복구지에 대해서는 때수로도 약간 좀 위험 수위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잘 안 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위에 산모로 척구의 재질로는 식생 마대라든지 식생 토낭을 이용해서 조성을 해주는 것이 가장 저는 효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번 그 사례, 그러니까 채석지는 아닌데 송전탑 그 건설지에 대해서도 산마루 척구를 설치를 할 때는 항상 식생 토낭으로서 그 공법을 적용을 해줬다라는 것, 예, 그 부분 그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수직 높이 그 15m 이하 간격으로 그 수평폭 5m 정도의 소단을 이제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약 60cm 두께, 여기 객토를 하면 그 객토를 그 식재를 해주고 그 식생상을 조성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소단 상에는 그 나무를 그 심어준다라는 것. 그 다음 이 소단 내측에서는 그 이 소단 배수구 있죠. 이게 그 소단 내측 그 횡수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종수로 부분은 이 소단에서 이 소단까지 아랫부분으로 이 흘러내리는 이 부분에 일정 간격으로 종수로를 설치를 해준다라는 것. 그 이게 지금 CSW님께서 측면도만 지금 캡처해 오셨는데 산림과 임업기술을 서적이 보시면은 정면도 그 도면도 있습니다. 그 부분 아마 그 보시면은 그 종수로에 대한 그 이해가 아마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번 그 부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여기 안반 비탈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공법을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뭐 비탈면의 그 전리 방향이라든지 뭐 비탈면의 그 경고 상태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그 경우를 고려를 해서 뭐 상하 덩굴 식물을 그 식전 녹화를 해서 피복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그 세집 공법을 적용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관목, 초류의 파식, 분사식, 씨뿌리 공법을 적용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책에서는 소단이 2m로 나와 있는데 산지관리법에서는 5m 나와 있거든요. 꼭 법령을 따라 가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각도 부분, 그 비탈면의 각도 부분도 책에서는 60도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에 있어서는 75도 이하로 나와 있다는 것,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고요. 예, 그 외에는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 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안정및 녹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끝나고 나면은 다섯 번째 사례 부분으로 이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덕 채취지 그 복구 공사. 저는 이제 산청군 사례를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산지관리법 복구 설계서의 승인 기준에 따라서 복구 설계서를 작성을 해준다. 자, 산지관리법에 보시면은 복구 설계서의 승인 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안반 그 비탈면에 대한 안정이라든지 조기 녹화에 이제 주안점을 두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이제 이 그 작업을 실행함에 있어 가지고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항상 토득 채취를 하다 보면은 커다란 그 웅덩이가 생기거든요. 그 웅덩이에 그 뭐 빗물이라든지 이런 그 유수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복구 그 설계를 하는 그 단계에 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보면은 이 물을 이 전체 그 용량을 산정을 해서 물이 얼마만큼 지금 이 들어가 있는지 그 웅덩이 크기를 그 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우리가 뭐 양수기를 뭐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그 양수기법 이런 그 원리를 적용해서 그 물 빠짐 시기를 그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복구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 예전 공정표를 작성할 때 언급을 해주는데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작업을 하는 데서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많은 양의 수량이다 보니까는 한 번에 또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한 번에 밑으로 뺐다가는 밑에 그 하부 쪽에 있어가지고 침식이 이제 발생을 하다든지, 그 다음에 뭐 급격하게 이제 하천의 그 수량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뭐 하부에 뭐 주택 뭐 이런 뭐 기타 뭐 그 보존 그 시설 이런 그 부분이 그 피해가 가면 안 되도록, 예, 그렇게 그 설계를 그 반영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 공사를 실행함에 있어 가지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예전 공정표를 작성을 하고 복구 설계 그 기간을 정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이러한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복구를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한다라는 것. 이렇게 저는 이제 사례를 적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6번째 부분 와서는 자, 결론 부분. 첫 번째, 토덕 채취지 복구공사 등 각종 산지전용지 복구에 참여하면서 산림 기술자로서 이제 저는 이제 사면의 안정을 유도를 하고 조기 녹화가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런 그 책에서는 뭐 세집공법 뭐 이런 그 공법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또 새로운 그 공법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존의 공법 이외에도 환경 경관적인 측면이라든지 경제적인 효율 측면을 고려를 해서 다양한 공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게 뭐냐면은 저기 국립 산림 과학원장님께서 이제 어떤 뉴스 자료를 링크를 하셨던데 이제 이건 채석장에 대해서가 아니고 이제 폐탄광지에 대한 산림 복원 방법에 대해서 하나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채팅창에 올려놓은 이 주소가 이 해당 기사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만 한번 해드릴게요. 자, 미생물을 이용한 소나무로 폐탄광지에 대한 산림 복원. 그러니까는 지금 이번에 개발된 게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 공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공법이 어떤 방법이냐? 소나무 용기묘에 모래밭 버섯균을 접종을 한 소나무 용기묘를 강원도 태백시의 폐탄광 지역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모래밭 버섯균이 잔뿌리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양분이라든지 수분 흡수 상태가 굉장히 발달하고 다른 같은 임량 대비로 해서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는 것,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법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되는 효과로는 기존의 복구 방법은 헥타르당 15톤 트럭 600대분의 흙이 필요했고요. 그러니까 객토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으로 따지면은 7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생물을 이용한 복구를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은 1,0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토양 확보를 위한 산지를 추가 훼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85%가량 절감 효과를 봤다라는 것. 이런 부분도 같이 응용을 해가지고 답안에 기술해 주는 것도 굉장히 저는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한번 나중에 스티커 끝나고 나면은 한번 또 참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준비를 해온 3번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CSW님께서 작성을 해오신 부분. 예, 1번 훼손지의 개요로서 시작을 해주셨네요. 이제 간략하게 훼손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토덕 채취지 복구공사에 대해서 역시 설명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이제 채석지 안정 및 녹화, 채석지 채굴 장벽의 안정 및 녹화 방법, 그러니까 복구 방법으로 가서 이제 복구 준비 공사, 복구 공사,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셨네요. 복구 공사에 있어서 보전 구역이라든지 채굴 장벽 안정 녹화 공사, 산물 처리장 및 퇴적장, 그 다음에 진입로 기타 구역. 예.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채굴 장벽에 대한 안정 및 녹화 공사에 대한 부분. 이 부분만 그냥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고 측면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사례, 땡땡군 땡땡면에 채소 허가지, 용도는 토목용, 복구 방법은 계단식 토사를 선토 후에 단건기라는 돌림수로 여러가지 공법을 적용을 하고 석산을 채석하기 편하게 채석을 해서 암벽이 수직으로 노출되고 암벽의 길이가 길어서 성토 비용 등이 많아지고 토사 성토 등에 따른 붕괴 및 토사 유출 피해가 우려가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개선 방법으로서는
석산을 당초 채석을 할 때 계단식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 및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 그 시공제도 도입을 통해서 절개지 그 붕괴 방지 기술자들이 책임의식 가지고 철저히 시공하는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예, 이 부분은 충분히 참고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 보고 나서는 산림 기술자로서 채석 복구지의 합리적인 비틀면 설계, 철저한 지질조사, 책임 시공제도 등을 도입을 해서 복구 공사에 대한 경제적인 비용 측면보다 환경 경관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고려 시공함으로써 인명의 피해와 산지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 예, 충분하신데, 예, 정확하게는 이 부분을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실 때는 꼭 그 산지관리법에 있는 그 내용과 비교를 해가지고 꼭 그 산지관리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을 해서 가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내용에서는 지금 폭 5m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2m로 나와 있다라는 거. 이 부분 그 수정을 해가지고 그 서버노트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